오늘 미국장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스몰캡도 많이 올랐고, 어제 아시아장이 약세였는데 유럽장이 혼조세로 지나고 오늘 미국장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수치에서 끝났어요. 약세림이 다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경제지표 S&P 500이 빨리 올라왔고, 오늘 주된 이유는 이제 그 이슈는 저거예요.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올라갔던 거하고, 근데 왜 그 페이스북이 여기 보시면 사명을 바꾼답니다. 이걸로 코드를 이걸로 쓴답니다. 그래서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예전에 FB로 코드를 썼는데 이제 MVRS로 코드를 바꿔서 메타버스 무식이 이렇게 돼 있나봐요. 개인적으로 저커버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그 사업 마인드적이고 기업의 윤리를 안 지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에 명치를 하니까 사명을 바꾸고 있네요. 여하튼, 그리고 특이한 건 또 유가예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야? 이란이 핵 협상을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가 이렇게 튀었습니다. 보면 최근에 아래로 좀 내려왔던 걸 급게 반등하면서 다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여기 미국 재고가 이게 미국 석유 재고거든요. 미국 그 에너지 관리청에서 내는 재고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간별로 계속 여기 잠깐 준 적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미국 전체 재고는. 근데 쿠싱 지역에 있는 재고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차트로 보면 이 쿠싱 지역에 있는 재고는 가장 낮은 치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란 협상, 핵 협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가가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깐 봤듯이 그 구리 가격 있죠. 구리 가격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빠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빠르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리 가격도. 그리고 오늘 미국 속보치가 나왔거든요. 3분기 속보치가 나왔는데 이 3분기 속보치가 2.6% 3분기 성장할 거라고 전분기 대비 예측했는데 2%로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기업의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또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더 줄었습니다. 예상치보다. 경제가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GDP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 연준에서는 연준 자체 내에서는 이제 거의 제로에 붙는 상황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블루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3% 후반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뉴욕 연준인데,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79 정도, 3% 후반 정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지금 2.2%가 나온 거예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죠. 그리고 주택 지표들이 나온 게 있는데, 미국에 이 잠정 주택 판매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는데 줄었거든요. 이 잠정 주택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계가 끔친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발표됐던 지표를 보면 주택 신규 판매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내려가긴 했는데, 이 주택 가격 지수 데이터를 보면 이거 미국의 주택청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파란 거는 2019년도 8월 하고 2020년도 8월이니까 전년에 작년 대비 증감률. 빨간 거는 올해 대비 작년 대비 증감률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주택 가격 올해. 이게 미국의 주택 가격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주택 정책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은 버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991년도 이후에는 뭐 4.2%, 2000년도 이후에 4.5% 올랐는데 2010년 이후 13%나 올랐어요. 7.3%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탄력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게 강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가격 상승 강도가. 2007년 피크 이후 누적적으로는 한 56% 올랐습니다. 지수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데도 있겠죠. 편차가 있으니까 주택가격이. 그래서 미국 주택도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갔다는 게 이제 긍정적인 이슈고 내구재 주문 이것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을 막 가끔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석유 재개론 받고 이거는 천연가스 재고거든요.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자재 가격 움직임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도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것 같고 천연가스는 보면 최근에 약간 내려오고 있긴 한데 재고가 쌓이면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쪽에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잡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아직은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 이란이 실제로 협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미국이 저렇게 오르긴 했지만 과연 그게 오늘 우리나라 장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글로벌 경제신문이고요. 이성구 전문위원께서 오늘 새벽 5시 46분에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주가와 아마존 주가가 장마감 발표한 3분기 실적 월가 예상치를 크게 못 미치면서 시간에 급락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애플이거든요. 3% 정도 빠졌고 애플 얘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3%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쑥 빠졌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때문에 머리를 들었던 주식시장이긴 한데 그게 지금 장 후반부에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헝다그룹 아마 국외 채권이자 또 지불하는 날이 아마 오늘일 거예요. 오늘 29일 아닌가요? 오늘 또 헝다그룹이 뭔가 그러니까 이자나 이런 것들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부분도 이슈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장 자체가 방향성에 대한 타진을 결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윈지 아렌지로. 그리고 한동안 안 보여드렸는데 잠깐 참고로 하시라고. 이게 지금 CSI 300 지수거든요. 얘 이제 내려왔다 밀려왔는데 그나마 여기보다 바닥이 높죠. 상해 지수는 여기 바닥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바닥에. 지수는 이렇게 중국 지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투자했었던 솔레티브 그 차이나 일렉트릭 요거는 보시면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50% 막 빠졌는데 이 지수하고 다르게 얘는 전기차 섹터는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게 이거거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레시티 같이 움직이고 있죠. 다만 최근 약간 ETF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걸 항상 ETF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괴리율이 한 2%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2% 높다는 얘기는 얘가 이 원래 자산 이 가치 얘 움직이는 것보다 얘를 추적하는 ETF거든요. 얘보다 2% 지금 높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순자산 가치는 여기 빨간 거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연두색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지금 사면 어제 종가가 더 비쌌다는 뜻입니다. 원래 가치보다. 이 괴리율이 높을 때 사는 것보다 낮을 때 사는 게 긍정적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지 산업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머리를 못 들고 있어요. 얘는 2차 전지 산업 쪽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얘는 자동차하고 전기차하고 전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보다는 얘보다는 2차 전지보다는 솔리시티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이외에 비슷한 유형의 것이, 잠시만요. 잠깐 차트를 올리고, 이겁니다. 리튬 배터리. 얘거든요. 솔리시티 이거 최근에 성장되어 있는데 얘하고 좀 전에 봤던 이 솔리시티하고 거의 움직임이 동반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리튬 전지의 리튬 가격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재가 섞이지 않은 거가 더 낫지 않은가. 얘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걸로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어가지고 들려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리튬은 이걸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솔리티 합성으로. 타이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움직임이 이런데,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쪽 아무 쪽이나 뭐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로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우리나라 코덱스 전기차로 하시든지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권고드리기에는 코덱스 전기차보다는 이 솔리시티나 혹은 리튬이나 차이나 쪽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글로벌 리튬이나 이게 낫지 않은가라고 그냥 의견을 제시합니다. 판단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미국장이 세게 오르긴 했는데 그 기대감이 기업 실적의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장 후반부에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제로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안 좋았다. 기대치보다는. 여기 보면 장 마감 후 3분기 매출 840, 주당이 1.24달러를 발표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 매출액이 847억 달러에 11.21달러를 못 미치는 거다. 여기 보면 주당이 이게 11.21이었는데 1.24달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낮은 거죠. 전기장이 2.5 급등했는데 4% 가까이. 좀 전에 보셨죠? 지금 얼마인가? 지금 3% 조금 그 하락세를 줄이고 있네요. 아까 3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약간 줄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3.88, 3.5 약간 줄고 있네요. 이거는 3.62. 제가 이거 리프레시하고 있거든요. 3.09. 하락세는 하락폭은 줄이고 있네요. 장 후반부에 급락했던 것. 하지만 실적은 기대치만큼 못 나왔다. 보면 여기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100억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2억 달러에 못 미치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이익이 줄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시아장이 어떻게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미친다 하더라도 이 미국장이 이렇게 세게 올라갔던 것만큼 긍정적으로 작동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